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미래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핵심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그 엄청난 변화 속에 숨어 있는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베이스가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드라마틱한 사업 전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과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사였지만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아주 중요한 부품 공급사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2019년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모베이스 전자를 인수했는데 이게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DNA를 통째로 바꾸면서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직접 뛰어든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자동차 부품 비중이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전체 매출의 80%를 그냥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봐야겠죠? 자,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이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체급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하나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 1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모베이스를 시장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린 초대형 계약의 규모인데요. 이 계약 하나가 지금 이 회사의 연 매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죠?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무려 6년 동안 매년 1,600억 원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이 거의 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 몇 년 뒤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BDC라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작은 두뇌 또는 통합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키부터 창문까지 차체 곳곳의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죠. 특히 요즘 대세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 갈수록 이 BDC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요.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들, 지금부터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내부 리스크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했던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오버행 리스크는 주로 전환사채, 우리가 흔히 시비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걸 가진 사람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팔겠죠? 그럼 그 매물 압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다들 느끼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런 시장 둔화나 언제 튈지 모르는 반도체 같은 원자재 가격, 환율 문제 같은 외부 변수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와 분명한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요, 이 3,1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나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정도면 싸다 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던 강력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반대로 4,500원 선은 일종의 천장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근처에 가면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고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략의 핵심은 몰빵 금지입니다.
주가가 3,100원에서 3,300원 사이의 지지 구간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2,9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계획적인 접근인 거죠. 목표 주가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항선인 4,500원이 현실적인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하지만 만약 이 회사가 1조 원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게 실제 숫자로 찍히는 걸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는 6,000원을 넘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무베이스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한쪽 저울에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1조 원짜리 계약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오버행이나 외부 변수 같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의 최종 결론은 매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포텐셜은 아주 높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 끝에 모베이스를 고민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놀라운 미래 성장 스토리가 지금의 주가에 얼마만큼이나 녹아들어가 있는 걸까요?